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침양,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구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애국 순찰팀 이 유니폼이네요. 예. 저희 굉장히 오래된 유니폼인데 그 다른 분들도 네네 다 네네 착용하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점퍼, 방코트 뭐 이렇게 다 또 여름에는 또 망사. 군복이네요, 말대로. 그렇죠. 아무래도 투사들의 군복. 네, 또 대외적으로도 활동하면서 또 불가피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결속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애국 순찰팀의 그 활동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요. 지금도 법원 앞에서 네네. 집회도 하고 농성하고 농성도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몇 년째 행동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자, 그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13명의 혁신위가 구성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크니까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데 첫 행보가 나왔고 이미 이제 지난 29일 날 이태원 참사 그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행보가 본래는 이제 5.18 묘역을 참배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0월 29일 이제 이태원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요. 그 사실 1호 안건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고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안전 불감증 뭐 이런 건데 행여 지금 혁신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잖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당대표가 있으면서 사실 그 혁신위가 구성되는 거고 비대위라는 거는 전폭적으로 이제 대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런 1호 안건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원들의 그 감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태원 참사와 그 세월호 이것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그 유가족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저는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저지금도 대놓고요. 우리 여기도 홍익표. 네네, 홍익표 씨. 무슨 그런 거 간판 이제 뭡니까 이거죠. 현수막 걸어놓고 이태원 참사. 이것도 뭐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마치 무슨 보수 정권이 크게 이태원 잘못한 참사를 것처럼. 크게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게 뭐 잊지 말자 뭐 이렇고 책임져라 아직도 책임져라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법 처리를 받고 있지만 이제 용산구청장의 그 책임져야죠. 책임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야 하는 건데 통틀어서 어떠한 정부의 잘못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법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법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지 맹목적으로 법이 무한대로 지켜주는 건 아니듯이 우리 국민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과 생명은 본인이 책임지고 가족들, 보호자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사회와 국가한테 바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통제를 벗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월호에 견주어서 또 그걸 부추겨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홍보하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걔네들은 그런 놈들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자칫 이거 무슨 뜻으로 이런 행보를 하는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포용, 통합, 화합 뭐 이런 걸 거는데 혁신위원회는요. 전 국민의 통합, 화합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혁신위원회가 발족한 것이 내부에
그러니까 당 내치의 문제일 때 지금 뭐 혁신하고 개혁해서 공천을 잘하고 당을 앞으로 개혁하자는 당을 거죠. 개혁하는 거죠. 네, 나라를 개혁하는 거 예,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리고 당 대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 대표 부재 시에 비대위원장이 있다면 그런 행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혁신위원회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그거는 조금 예,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의 부분은 아직도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슬퍼하는 건 분명하지만 국민 의식 수준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함양돼서요. 이번 일주기 때 홍대나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요.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예.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다 지켜준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했어요. 그런데 그 1년 전의 모습은 우리 국민 스스로 거기 참여자들 주최자도 없죠. 주관자도 없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건데 책임 추궁을 자꾸 정부나 지금의 집권 여당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의도된 아니 거거든요. 무슨 사고가 나면 다 뭐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뭐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아니 뭐 길 가도 교통사고 나도 대통령 부를 판인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이요 이태원 참사 때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뻔뻔해야 된다 뭐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2014년도에 그 성남 판교에서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알아요. 그 연예인들 아이돌 그룹 데려놓고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환풍기 뚜껑 맨홀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여러 명 16명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하물며 지자체장한테도 지금 용산구청장한테 책임 묻듯이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놓고 그러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까지 해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 후보고 제1야당의 네. 대표잖아요. 네. 그때는 또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주관사도 있는 행사였어요. 이번에 할로윈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의 미국 명절이 서양 명절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사고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던 이재명과 지금 어찌 보면 정부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무조건 정쟁적으로 윤석열 정부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뭐 심지어 이뇨한 위원장이 갔는데요. 거기 그 참석한 이번에 추도식에 이태원 외국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그랬답니다. 이건 저질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이뇨한 위원장은. 그럼요. 순천 태어난 데가 순천이고. 전라도인데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분이 맞아요. 에이, 나쁜 놈들이야. 지금 역지사지로 미국에 우리 한국 출생의 하원 의원들이 막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유대인이나 그 뭐 저 미국 사람들이 너 한국 놈이잖아. 한국 여자잖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현장에서 국민의힘 다 가라 그러고. 조상이 미국 사람이죠. 네. 할아버지 뭐 조상이 네.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지금 아니 우리도요 조상 올라가면요 몽골인지. 그럼요. 뭐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중국 쳐들어와서 때. 쳐들어와서 무슨 저 강간해가지고 그럼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중국은 뭐 5천년 역사가 다 조공받고. 조공받고 그랬는데 네. 우리도 다 섞였는데 그럼요. 누가 섞였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지금 되지. 다문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그래서 이게 정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왜냐하면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경진 혁신위원이랑 다 같이 갔나 봐요. 국민의힘은 오지 마라. 그 워딩이 딱 나와요. 외국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저질급에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무언가 큰 밑바탕에서의 그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런 이제 5.18도 그렇고요. 이번에 저 세월호도 그렇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발언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작전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쪽 호남을 통합 네, 끌어올리는 그런 건가? 아니면
첫 일성이 통합이었으니까 네. 그 양반이.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거에 상징성을 두고 이제 네. 혁신이라든가 김경진 혁신위원회도 위원도 상징적인 호남 인물이고 네. 그래서 의미는 좋은데 네. 행보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예, 이용환 위원장과 우리 국민의힘 혁신위가 거기에 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 행보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매사 처리할 때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5.18 묘역을 참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행보를 그보다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먼저 참배한다. 두세 번째 광주 간다. 뭐 어디 간다. 이런 행보의 스케줄을 발표했다면 정통 보수정당에서 혁신위원회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성향은 분명한 자유파구나. 각인시키고 우리가 체감하는데 일본 첫 번째 행보를 5.18을 선택하고 또 일부는 이태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보통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현충원 참배하는 건 아주 일반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건국 대통령이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홀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다 보고 정화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승만 바로 세우기, 바로 알기 운동이 전개된 거는 아주 고무적이에요. 그러나 혁신위에서 그 뜻을 좀 같이 해서 그렇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무조건 혁신위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묘역 참배하고 다음 일정 잡는다. 그랬으면은 교수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제 여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을 혁신하는 게 지금 우리 황경구 단장님 말씀대로 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맞아요. 혁신위원장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정체성의 혁신, 네. 그다음에 제도의 혁신, 맞습니다. 뭔가 어떤 무슨 이런 그 공천 기득- 과정의 예, 혁신 이런 기득권에 건데. 대한 예. 혁신. 네. 그러면 정체성의 혁신을 그러면 뭐 그 좌파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사실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건 아니겠지. 사실 이제 총선을 앞두고요. 사고겠지만, 네. 총선을 앞두고는요. 이뇨한 위원장님이 이제 혁신위원장께서 광폭 행보를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 투표할 때 중간은 없어요. 그런 거죠. 뭐 1번, 2번 아니면 1.5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 이 뭐 샤이 보수나 이 샤이 진보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요. 이 어차피 스윙보터는 한쪽을 딱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혁신위원회가 가장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내년 총선을 빌미로 해서 혁신위가 얼마만큼 개혁하느냐 이게 주요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근데 지금 볼 때는 마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큰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맡은 이뇨한 위원장님의 역할은 당내에서의 분위기 세신 기득권 내려놓기 뭐 등등해서 공천 전에 이러이러한 뭐 적격 부적격 이런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새로운 당의 모습을 발표하고 또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1, 2년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고 보는 행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괜히 우려스럽긴 해요. 네. 지난번 이 그 강서 선거 참패 네, 보궐선거. 그것 때문에 혁신위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참패 그 원인을 잘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혁신위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왕좌왕하는 게 그 참패 원인이 지금 우리 황경구 단장 얘기한 대로 중도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 호남계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준석계 같은 그 땡깡 부른 애들 못 끌어와서 졌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선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이기기 위해서는 호남도 좀 끌어오고 이준석계 같은 그 저들이 말하는 그 개혁 뭐 이런 세력도 좀 끌어오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다 끌어와야 다음에 이긴다. 그게 혁신이다. 이걸 그러니까 참패 원인을 잘못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참패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경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패 원인은 보수가 단합을 못한 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당한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리더십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국회의원들만 수두로 수십 명 가가지고 했지 바닥 웃을지도 못한 거고, 네. 김태우 후보에 대한 또 어떤 그 지역 맞아요. 이것도 있을 분석도 거예요. 실패한 거고. 이것도 예. 있을 거예요. 네,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걸 분석을 안 하고 호남을 못 끌어안았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지 못해서 개혁을 못 끌어안았다. 이래서 진 거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독단에서 진 거다. 그러니까 독단 배제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통합해야지 이긴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혁신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겉에서 걱정입니다. 그 교수님 우려하신 대로 그 진단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게 돼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오진이 진단이 정확해야 결과도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 그게 지역적인 선거고요. 네. 그리고 저건 전국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서구라는 지역적 특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김태우 그 보궐선거하면서 전략, 분석, 여론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어요. 굉장히 뭐 처음에 20%의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 나왔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김기현 체제에서 뭐라냐 지금 바짝 추격해서 5% 이내다 뭐 이런 발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게 분석 자체도 미스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인요한 그 위원장께서 보궐선거에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이 진단하신 징계 제1호 안건이 뭐냐면요. 통합 포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호 안건 자체가 대사면입니다. 징계 대사면. 근데 제가 좀 냉철하게 말하면 인요한 위원장의 첫 행보, 첫 단추가 굉장히 지금 겸연쩍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쪽팔린 이러한 행보가 첫 행보에 연이어 나오는데 첫째가 천안함을 혁신위원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당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천안함이 여러 가지 뭐 저는 전에도 혁신위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서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그게 이제 겸연쩍은 거예요. 스타일 구겼죠. 아주 거기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첫 번째 혁신위를 꾸리는데 그래도 천안함을 안아보려고 같은 순천이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이준석계의 천안함이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멀쑥해졌죠. 한번 멀쑥해졌는데 두 번째 대사면을 나왔는데 이거는 더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징계 지금 대사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또 다 알다시피 세 명이잖아요. 이준석, 뭐 홍준표, 김재원 이 사람들 떠올리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거물급이에요. 이준석은 전 대표, 지금 홍준표는 대구시장, 전 대표를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 거물급 고문이고, 그리고 이제 김재원은 최고위원이 그냥 최고가 아니에요. 수석 최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징계를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이에요. 징계가 뭐 이제 뭐 양두구미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아마 내부 총질을 했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내년 1월까지 1년 6개월 징계를 그리고 지금 또 재해 때 그 엄청난 재해 때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내년 5월까지가 징계예요. 김재원 최고도 이제 징계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사면 해주겠다. 원래 이 사면이라는 거는 상당한 은혜고 은공입니다. 뭐 형사 사건의 사면뿐이 아니라 정치적 사면도 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통 크게 혁신위에서 어떠한 선물을 딱 뿌렸는데요. 선물을 거절했어요. 이준석은 필요 없다. 홍준표는 더해요. 내가 뭔 죄이냐? 니네 마음대로 징계해놓고 뭘 누가 누굴 사면했냐? 김재원 최최고도 이런 방구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혁신위가 스타일 완전 구겼다니까요, 교수님. 이거 굉장한 은전을 베풀려고 했는데 선물 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팽개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독자적인 판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멀쑥해졌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당 창당 얘기가 저희가 이봉규 교수님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제 얘기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서 1월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나와요. 교수님하고 우리 나눴던 얘기가.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또 홍준표 시장은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당대표 2번이나 하고 현 대구시장이고 더 나가서 이분은 당의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요. 자기는 지금의 김기현과 사실 단절한 지가 꽤 됐다. 예? 김기현 당대표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상당한 뜻이 내포돼 있거든요. 당의 그 입지가 어쨌든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체제를 지금 인정 안 하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 김기현 대표하고 자기는 이미 연을 끊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이번에 할 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첫 번째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그러게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어이구,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 인정한. 교수님이나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회한테 어쨌든 기대를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와서 뭐 다른 어떠한 대안에 어떠한 기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을 길게 보면은 다 내쳐야 되고 그렇다고 내년 총선만 보면은 정말 이준석이든 뭐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저렇게 지금 이준석을 달래고 있잖아요. 네. 아주 대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달래주고 싶다.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준석을. 그러면 혁신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만 보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당의 정통성, 정체성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보면 이거는 암덩어리는 제거해야 된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리고 논란을 일으킨 자는 반복된다. 이런 여론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떼고 가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게 더 많죠. 예, 더 많죠.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가 지금 행보 나오는 거 보면 또 이준석이나 홍준표 지금 징계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포용은 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와 같은 여론도 무시 못하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고심에 찬 어려운 첫 번째 숙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고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면은 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었을 때 빨리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새로 끼어야 이게 되는데 그게 교수님 예, 그게 어렵죠.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신당 얘기 나오지만 이준석의 신당이 의외로 파급력이 우리는 미비하다고 보지만 내년 총선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 희망은 있어요. 물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시장하면서 뭐 이준석과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김기현 대표와 이미 절연한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건 내심 이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풀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좀 알아요. 지금거리에서 뵈서 이분이 뒤끝이 있어요. 네, 쉽게 저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아주 그냥 소신 강하고, 그러나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또 홍준표 장렬이야. 대표가.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꽁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보자면 참 이게 앞으로 그 내용이 교수님 잠깐 이렇게 되다가 다시 봉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가 보수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요즘의 정치인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 국민의힘은 보수의 정체성을 실망시키고 네, 흐려지죠.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썩 맞듣지 않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신당 창당하라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방법이 있나? 어떻게? 지금 교수님 이게요.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분명한 얘기인데 저는 그냥 제 소신껏 얘기하면 분명히 그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여파가 많아요. 이거는 이재명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내일까지 지금 거기도 좀 찢어지고. 그럼요. 네. 지금 참 우리 하나님이 오묘합니다. 이 사람의 뇌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준석 때문에 뭐 홍준표 뭐 등등 해서 지금 당 내용으로 인해서 김기현 체제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쪼개질 수 있고 교수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신당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상대당 우리가 이제 대척점에 있는 저 당도요. 지금
송영길이 천막농성장을 저랑 마주보고 하는데 내일까지 한답니다. 10월 말까지 하고 보따리 싼대요 이제. 근데 내일까지 하는 농성 3주 동안에 이재명의 측근들이 단 한 명도 현역 의원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들리질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니 그 앞에서 직접 다 봤으니까. 박범계가요? 우리 저 황경구 단장은 거기서 같이 집회를 하니까 봤잖아요. 제가 어제 교수님 하는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송영길이 택시 타고 나와요. 그게 제가 농담했어요. 택시 타고 나와요? 택시 탔어요. 택시 타고 우리 농성장 앞에 하차하시더라고. 건너편이 자기 농성장이니까. 대표님 어떻게 차도 뺏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이렇게 씩 보고. 왜 택시 타고 있는데 허리를 구부정해요. 허리. 그 농성장에 그 오래 앉아있다고.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곤욕이거든요. 유튜브들 켜놓고 교수님 일어나서 뭐 딴짓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앞에 턱 받치고 있어요. 이 유튜버들이 또. 그러면 꼬박 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허리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허리가 벌써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내가 측은지심을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대표님 그 허리 이게 뭐예요? 왜 사서 고생하고 허리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그날 이제 재판인데 이재명이도 오늘도 안 온대요 법원에. 대표님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건너갔어요. 이제 제 자리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그 차치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의 도리, 윤리 뭐 이런 거 있죠. 의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직전 대표예요.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직전. 근데 길거리에서 3주를 교수님 저러고 있는데 한 번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김의겸이가 앞에 지나가요. 김의겸이가 가짜뉴스. 박범계가 밥 먹고 송영길의 천막을 건너와야 중앙지검을 가는데 그 천막을 안 들려요. 박범계도 김의겸도 법사위원들이 완전히 내쳤구나 이제. 내친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는 얼마나 줄을 댔겠냐고요. 줄을 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과도기니까 그때 또 차기 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럴 때니까 이낙연과 막 이럴 때니까. 근데 송영길이 이재명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죠. 그리고 토사구 팽당하네. 그러니까 저는 바보 송영길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다고 이낙연이 송영길 이뻐하지도 않아요. 앙금이 많아요. 이낙연 씨도 송영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송영길 씨는요. 이거 개밥의 도토리 됐다니까. 개밥의 도토리? 그러네. 개도 안 먹는 도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그 정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가전제품 광고도 있지만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요. 정치인들은 저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자업자득이죠. 근데 송영길. 자업자득이에요. 왜 이재명을 그렇게 지가 지역구도 내주고 그리고 자기도 팽당하고. 지는 팽당하고. 더욱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교수님이 말한 또 저쪽 당도 분열된다. 국민의당 못지않게 이미 갈라섰어요. 이미. 예.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박범계 김의겸이가 송영길 천막농성장 한 1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쪽도 갈라쓰고 이제 판이 완전한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